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8월 25일 김새마을 수성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예비 고1 대상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입시와 학습 전략 설명회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굉장히 오래간만에 수성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설명회 자료집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2025학년도 대입 준비를 위해서 준비한 영상 같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거기 또 답변 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정말 도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회를 진행할 저는 김대희라고 합니다. 그 입시전략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계속해서 김샘학원 설명회라던가 컨설팅 이런 것들 다 같이 보고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내용 자체를 보셨을 때 중3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시 정보는 확정된 것은 딱 이거 하나예요. 대입 정책. 어떠한 방향으로 대입 정책이 진행이 되는지 이 내용이 지금 중3 때 발표된 형태고요. 자, 지금 딱 이 시기면은 다음 주에 고3 친구들 모의고사를 치르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할 시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수시 모집 요강 같은 경우는 고3 때가 되어서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입 전형의 기본 사항들은 각각 고1 때, 고2 때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들을 시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거 설명회 때 종종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입시가 달라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에 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시가 바뀌고 있죠. 이런 바뀌는 입시 상황에서 기존의 게 어땠는지를 아셔야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매년 달라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중3 친구들의 대입은 2025학년도 대입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시키고 있고요. 수능은 올해 첫 해예요. 달라지는 수능의 첫 해, 문이과 융합 수능이라고 해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체제로 치러지는 수능이 올해 첫 해인데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해당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내신 성적, 고등학교 올라가서의 내신 성적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로 석차 등급이,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성취도가 제공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내신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우리 아이들 때는 다 폐지가 됐고요. 자, 학교생활 기록부도 현재 고1 친구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따라가시면 되는 거, 이러한 형태다. 자, 오늘 다 설명드릴 거예요. 다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이의 입시는, 지금 현재 중3 친구들의 입시는 고1 학생들과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를 시킬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하나씩 다 설명드릴 테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공통 과목과 이 1학년 때는 이 공통 과목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고2, 고3 올라가면서 학교마다 아이들의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자, 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 내용은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성적은요, 흔히들 지금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라는 말은 석차 등급을 주는 것을 상대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숫자 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대평가고요. 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이러한 과목들은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 등급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아이가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통 과목들을 수업을 나가게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학교들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 6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로 등급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대평가는 숫자 등급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과학, 탐구, 실험 같은 경우는 자, 절대평가로 A, B, C로 성취도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아이들한테 과목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서 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고2, 고3 때 수업을 나가게 되는데요. 자, 일반 선택 영역에 해당하는 이 과목들은 상대평가로 석차 등급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이러한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성취도만, 즉 A, B, C만 제공이 된다는 사실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려고요. 자, 뭐냐면요. 교육과정 편성표라고 그 관심 있는 고등학교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홈페이지 공개해 놓은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알림이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해당 학교를 검색하시면 교육과정 편성표 우리 아이들 거는 우리 아이가 입학하고 나서 발표가 되겠지만 기존에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모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과목 교과군에 따라서 공통 과목이냐 일반 선택 과목이냐. 자, 다시 한번 공통 과목은 뭐라고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공통 과목이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과목 유형이 일반 선택이에요. 그럼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죠? 상대평가 등급. 자, 숫자 등급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자, 먼저 자, 이걸 보시게 되면요. 그 과목이에요. 자, 과목인데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국어. 자, 단위라고 나와 있죠. 단위가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이 배정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국어는 1학년 1학기 때 3단위, 즉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이 진행된다는 뜻이죠. 자, 2학기 때 3단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자, 이거는 학교에서 지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과목은 이 고등학교는 문학이라는 과목을 자, 일주일에 6단위가 배정이 되어져 있는데 2학년 1학기 때 다 문학을 끝을 보는 학교네요. 자, 그 다음 독서라는 과목은 3학년 1학기 때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는 거거든요. 자, 먼저 이걸 보여드리면서 확인하실 내용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자, 수학 쪽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통수학이죠. 공통수학 그래도 1년 동안 진도가 나갑니다. 자, 1학기 4시간, 2학기 4시간 그렇게 해서 공통수학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 고등학교는 수1과 수2를 어때요? 수1과 수2를 2학년 1학기 때 같이 진도를 나가죠.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요즘 분위기는 이런 형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A, B, C, 즉 성취도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어지다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주로 3학년 1학기 때 많이 배치를 하고 2학년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상대평가 등급으로 내신을 산출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많이 배정하는 이러한 추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준비하라 그런 배려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2학년 때 내신 성적 따기가 많이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부모님도 생각하셨을 때 수학의 그 위계 상황에 따라서 공통 수학 배우고 수일 배우고 수위 배우고 순차적으로 진도를 나갈 것 같으시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수일과 수위를 진도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수위를 꼭 다 배워야지 수위를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학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습, 선행 이런 것들을 조금씩 미리 준비를 해놓은 이유가 따라가기 편하기 위해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 지금 고1 때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뭐 나머지 영어, 그다음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과학탐구 실험 진도 이렇게 쭉 1학년 1학기, 2학기 때 진도가 나가죠. 자, 여기까지는 뭐 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다음 장 보시게 되면은, 자, 이 학교에 제가 학교를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학교마다 선택지가 달라서 그래요.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안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랍니다. 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두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선택하게끔. 왜요? 택 1, 3시간. 그 다음, 자,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심화 국어와 실용 국어 중에서 하나를 택하랍니다. 자, 진로 선택이니까 뭐예요? 성취도로 산출되겠죠.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역시 진로 과목과 전문 과목 중에서 고전 읽기, 문해창작 인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3학년 1학기 때. 자, 지금 3학년 1학기 때 과목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수학 같은 경우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아까 어땠어요? 앞장에서 보시면은 지금 수1과 수2가 각각 2학년 1학기 때 4시간씩 수업이 들어갔었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2학년 2학기 때 둘 중에 여기서 세 과목 중에 두 개를 선택하라고 나왔는데, 확통, 미적분, 수학과제 탐구. 자, 이 세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랍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자기가 확통과 미적분은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인 수학 과제 탐구가 있죠. 자, 대부분 학생들은 수학 과제 탐구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겠죠. 진로 선택이 들어갈 거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확통을 선택하면 인문계열 쪽으로 수능을 준비하는구나. 미적분을 선택하면 자연계열 쪽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아이가 자연계열을 갈 거예요. 그럼 무조건 미적분 해야 되네? 이건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나는 수능에서 기하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조라면요. 이런 구조라면은 어떻게죠? 이런 구조라면은, 자, 오히려 자연계열 갈 친구가 확통을 선택하고 수학 과제를 선택을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기하를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기하를 3학년 1학기 때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 가세요? 과목을 선택하실 때도 어떠한 고민하시면서 이 과목을 언제 선택하면 좋을지 눈앞에 보이는 과목 선택만 하지 마시고, 딱 입학하는 순간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면서 이게 3개년치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타고 올라가면 좋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 갑자기 지금 1학기 때 세 과목 선택하라고 내용 나왔죠. 한국지리,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사회 과목 4과목과 과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자, 물화생지 이렇게 사회 4개, 과학 4개, 총 8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을 하래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딱 지나가게 되는데, 자, 문과, 인문계를 생각하는 친구는 당연히 사탐 3개를 선택하겠다. 나는 자연계를 갈 거니까 물화생지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당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난 자연계를 갈 거니까 과탐 4과목 중에 3개 선택하고, 난 인문계를 갈 거니까 사탐 4과목 중에 3개 선택하고, 이렇게도 방법이 돼요. 자, 하지만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위권이나 혹은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전 교과를 반영하는, 자,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전 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인문계를 가는 친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자연계를 선택할 때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선택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상위권 학생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높은 대학,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자, 그런데 중위권 친구들부터는 이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연계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과학을 3과목 다 내신 성적을 열심히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과탐 2개, 사탐 하나. 왜요? 과탐 2개, 이것을 열심히 해서 내신 등급을 좀 최대한 확보하고, 사회 과목 성적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내가 중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에 지원했었을 때
사회가 반영이 안 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그럼 내신 성적이 조금은 향상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과목을 선택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역시 마찬가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사회 과목 5과목과 과학 과목 6과목 중에서 역시 3과목을 선택하라. 지금 굉장히 선택 과목 숫자가 많잖아요. 부모님 세대처럼 딱 정해진 과목들을 배우고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2, 고3 때 선택 과목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목들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 따라서 그냥 왠지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대충 그래도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뭔지는 알잖아요. 뭐 정치화법, 동아시아사 이런 과목들 뭐가 있는지 대충은 알잖아요. 자,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무슨 과목인지는 우선 최소한 목차라도 좀 보고 아니면 어떤 과목인지는 좀 알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내신 성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내신 성적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중학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 학기의 성적은요, 지필고사 2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해서 한 학기의 원점수를 만들고요. 그 원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등급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서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상대평가는요, 고등학교 내신에서의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들, 그리고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이러한 영역들은 상대평가로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상대평가. 그 다음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의 내신 성적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학교 때 A를 받았습니다. 90점 넘으면 A 주잖아요. 80점 넘으면 B 주고 똑같아요. 자, 고등학교 내신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 A, B, C 나오는 거, 예체능 과목 A, B, C로 역시 나오게 되겠고요. 수능에서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는 자, 석차 등급이 제공되지 않고요. 절대평가에 의한 등급이 제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목이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우선 절대평가 과목 같은 경우 상대평가 과목 이거 비교하시면서요. 자, 우리 아이 내신 성적 산출하는 거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학교마다 이렇게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지필고사 30%, 2차 지필고사 30%, 수행평가 40%의 비율이 있는 학교가 있다고 칠게요. 이게요, 학교마다 과목마다 달라서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비율이다 라고 봤었을 때 자,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때 만약에 80점 받았습니다. 기말고사 100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자, 이러한 비율이라면 중간고사 80점 받잖아요. 그냥 24점 획득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기말고사 100점이에요. 그 다음 30점 획득했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지필고사에서 54점을 획득을 했고요. 수행평가에서 9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6점을 획득했구나. 이 세 가지 점수를 다 더하면 한 학기의 원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 90점이 나왔고요. 90점이면 뭐죠? A죠. 중학교 때처럼 A를 받겠다. 여기까지는 중학교와 똑같아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자, 이 90점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전교생을 줄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석차 등급 4%까지는 1등급을 즉 전교생이 100명이다. 아니 이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100명이면요. 4등까지 1등급, 5등부터 11등까지 2등급 이렇게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석차 등급이 나오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석차 등급은 과목별로 학기별로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자, 그럼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제 비교하실 수 있겠죠? 절대평가에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점수요. 오로지 내 점수가 중요한 겁니다. 상대평가는요.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등수요. 이렇게 자, 제가 상대평가를 강조하면서 등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분명히 많은 이제 아마 이제 형 누나가 있는 학생들은 아마 부모님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번째 중간고사 치고 딱 집에 오잖아요. 와, 자기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자,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딱 점수를 시험 치고 왔더니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다 무슨 생각하냐면요. 망했다. 나는 정시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왜요? 자, 세 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 점수만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시고 수행평가 잘 마무리해서 한 학기에 자기 성적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학기 말에 내 원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등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명 중에 제일 억울한 친구가 누굴 것 같으세요? 5등이요. 100명 중에 5등이면 2등급이잖아요. 5등으로 2등급이야 라고 학생부에 기재 안 되거든요. 그냥 2등급만 기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학기 말에 돼서야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상대평가에서는 등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기 말까지 그 과목에 한해서 학기 말까지 자기 최선을 다해서 등수를 확보하시라는 거.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 자 이렇게 중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는 성취도 수강자수 많이 보셨죠? 자,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제공이 되는데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단위수가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석차 등급이 나오는 거죠. 뭐가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석차 등급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입에 활용하지 않거든요. 대입에 활용하는 애는 이 아이입니다. 그리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이것도 같이 제공이 되고요. 자, 고등학교 진로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요. 역시 단위수가 나오지만 자, 뭐가 빠졌죠? 표준편차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성취도가 제공이 되면서 석차 등급이 제공되지 않고 오히려 성취 수준 학생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차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올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점수 산출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되게 복잡하죠? 공통 과목, 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자, 해당 이수 과목은 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겠고 최소 5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원 자격이 되는 거고요. 배운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반영 과목 A. 자, 아까 말씀드렸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배운 모든 과목을 다 내신 성적으로 반영한다고요. 그래서 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자, 배운 모든 과목들을 다 내신 성적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다 1등급을 받아야 되느냐? 뭐 1등급 받으면 좋기야 하죠. 자, 그런데 산출되는 거 보실래요? 자, 우선 반영 과목 A의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반영 과목 A 국영수 사과의 자,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한 Z점수와 등급 점수를 같이 교과 시간이 가중해서 반영한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러면서 1등급은 각 과목별로 1등급은 100점을 주고요. 2등급은 95점을 주고요. 3등급은 87.5점을 줍니다. 자, 우리 아이가 고1 때 1학기부터 고3 1학기 때까지 5개 학기 동안 대략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한 35과목에서 40과목 정도 배우게 될 거예요. 모든 과목을 다 1등급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자, 1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2등급이 나올 때도 있고 가끔 선택자 숫자가 적은 과목 같은 경우는 3등급이 나오기도 해요. 자, 3등급 하나 나왔다고 해서 대학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급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등급, 2등급 차이 5점 차이 났죠. 그 다음
2등급, 3등급 차이 7.5점 차이 났죠. 자, 그런데 갑자기 구간이 확 벌어지는 12.5점 구간이 벌어집니다. 4등급 이한 쓰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라도 4등급이 있으면 거의 이건 만회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했었을 때 3등급 한두 과목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 전체 과목 중에서 1, 2등급의 과목의 비율 차이가 만약 1등급 과목이 훨씬 많고 2등급 몇 개 있고 3등급이 한두 개 있으면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나중에 원서를 쓸 때 결정을 하겠지만 네,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성균관대 학생부의 교과 점수 산출 방식입니다. 연대랑 또 다르죠. 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비율 80%,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20% 해서 교과를 산출하게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뭐 나머지 다 복잡하게 나왔지만 다 똑같죠? 자, 1등급 100점, 2등급 98점을 준대요. 3등급 95점을 준대요. 자, 1등급, 2등급 차이 몇 점이죠? 2점 차이 나죠. 2등급, 3등급 차이는 3점 차이 나죠. 3등급, 4등급 차이 몇 점 차이 나요? 10점 차이가 나요. 확 벌어지는 구간이죠. 4등급이야 쓰지 마라. 반대로 생각하면요. 3등급 한두 과목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한 두세 과목까지도 해볼 만할 수도 있어요. 왜요? 전 과목 1등급 퍼펙트하게 나오는 친구가 1등급이 많이 나오는 친구가 성균관대 네, 굳이 쓰거나 합격하더라도 오히려 연고대 쪽으로 빠질 확률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제가 지금 올해 대입 자료예요. 올해 고3들의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과 아직 몰라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어때요? 대학마다 지금 내신 계산하는 게 다 다르죠. 네. 나중에 고3 1학기 때가 돼서야지 정확하게 자, 대충 우리가 뭐 내가 몇 등급이야 이건 알 수 있겠지만 그 대학에 반영해서 그 대학 자체 계산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3 1학기 때가 돼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고3 1학기 때까지 내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정시파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한 번, 내신 성적 한 번 망치고 와가지고 나는 정시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정시로 대학 가기 정말 힘들어요. 수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첨부해드린 자료처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서울 쪽의 주요 대학들, 자 주요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과 네, 그 근처 대학까지 해서 자 등급 산출 방식에 따른 점수대 나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한 3등급 때까지는 극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자 그런데 중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보실래요? 어디서 구간이 벌어지느냐? 확 벌어지는 구간들. 지금 국민대 한번 보실래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차이 1점 차이, 2등급, 3등급 차이 1점 차이, 3점 차이, 5점 차이 나오다가 갑자기 5등급, 6등급 구간이 확 벌어지죠? 6등급이야 쓰지 말란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요. 5등급 하나까지는 그래도 한두 개까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전 과목 퍼펙트하게 다 5등급이에요. 이러면 좀 힘들겠지만 왜? 만회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까지 내신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고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자료집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그때 학교에서 배부해서 확인할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면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첫 번째, 자, 우리가 대학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공식적인 목적이요. 공부하러 간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 공부하러 대학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직업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계열 혹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갔을 때 무슨 분야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되지 굳이 자기의 진로를 너무 좁히지 마세요. 특정 직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희망 계열, 분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공학 계열을 가고 싶다.
나는 그냥 전자공학이든 기계공학이든 공대 쪽이다. 그러면 대학 진학 이후에 공대에 가면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그 학과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우리 학과에서는 1학년 때 무슨 과목을, 2학년 때 무슨 과목 이렇게 배워 나간다라는 내용들이 다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자기의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라인을 잡으셔도 되는 거고요. 나는 그런 것까지는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요.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자, 선택 과목 가이드북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선택 과목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뭐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대학에서나 지금 굉장히 많이들 나와 있거든요. 우선 이거는 이제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실 게 부모님께서라도 먼저 살짝 좀 훑어보시면 좀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꼼꼼히 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대략 무슨 과목이구나 이 정도라도 좀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설명해 주실 수 있게끔 가장 좋은 거는 학생들이 보고 선택하는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 인터넷 검색창이나 혹은 뭐 밴드 같은 데도 다 올라가 있거든.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몇 권 참고하시면서 한두 권 정도 참고하시면서 이런 과목이 있구나. 이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구나. 자, 이런 것들 정도. 혹은 목차 정도라도 좀 파악해 두시면 선택하실 때 후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자료집에 첨부해 드렸지만 계열별 권장 선택 과목. 자, 제발 필수 과목 아니에요. 자, 그래서 권장에 빨간색 제가 체크해 놨죠. 권장 선택 과목입니다. 필수 이수 과목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학교는 이런 과목이 개설 안 됐어요라고 할 수도 있죠. 개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권장이에요. 도저히 과목 선택을 했었을 때 모르겠다 싶으면 자기의 희망 계열에 따라서 이런 과목들을 배우면 되는구나 라는 그 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 역시 과목 선택 가이드북들을 통해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본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답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권장 선택 과목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이었다면요. 이번엔 입시 쪽에 대해서 살짝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재 대입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모님 세대와 많이 달라졌고요. 심지어 언니 오빠들이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모집 시기에 따라서 자, 많이 들어보셨죠? 수시, 정시. 그냥 이거는요. 수시, 정시가 뭐 특별한 전형 이게 아니라 그냥 모집 시기인 거예요. 수시는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수능 치기 전에 접수를 해요. 자, 9월 달부터 12월까지 수시가 진행이 됩니다. 대학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거는 각 대학에서 전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한 대학교에서는 전형을 4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정원 내 전형으로. 자,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떤 대학은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서울대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서울대 논술 없죠. 서울대 교과도 없어요.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만 2개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과 일반 전형. 이렇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가까운 대학 경북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있고 교과 지역 인재 있고 종합 전형 있고 종합 지역 인재 있고 논술 있고 이런 식으로 각 대학마다 전형을 자기 대학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전형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거 확인하시면서 자, 그렇게 대학이 전형을 설계를 하면요. 우리는 지원을 할 때 최대 6개 대학까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나한테 6장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에 따라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수시 모집이 진행이 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자,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난 뒤에 다 마무리되고 나서 정시가 시작이 됩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 말부터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는
거의 대부분 대학이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의 전형들이 많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 다군 딱 정해놨어요. 가군에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나군에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다군에 무슨 대학교 무슨 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선택의 기회가 3번밖에 없는 거고요. 수시는 최대 6장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문제가 있죠. 여기서 고려하셔야 될 것,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수시에 제가 지원한 학교 중에 하나라도 합격을 하잖아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수시에 정말 낮은 대학 안전하게 여긴 하나 만들어 놔야지 하나 덜컥 지원했더니 그것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 지원 자체가 훨씬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시의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을 할 때도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자, 수시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전체적인 대입 구조 상황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모집 시기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로 구별이 되는 거고요. 수시 모집 안에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냐, 논술 위주의 전형이냐, 실기 위주의 전형이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위주의 전형 안에서도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학교생활기록부 전체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기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수시는 크게 3가지 전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 인원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는데 자, 모집 인원을 보실 때요. 항상 모집 인원은 우리 아이가 고2 때가 돼서야 발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확인하실 수 없고 그냥 추세만 확인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바에 의하면 이 위에 보라색이 지금 현재 고3 친구들 올해 네, 수시 인원과 정시 인원이고요. 빨간색 체크해 둔 게 2023학년도 현재 고2 친구들 인원이에요. 자, 그런데 수시 정시 비율을 보시다시피 수시에서 올해 75.7%의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정시 24.3%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자, 내년에 현재 고2 친구들의 대입을 봤더니 수시에서 78%를 선발을 합니다. 정시에서 22%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자, 혹시 앞장 기억나세요? 수시는 우리한테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요? 몇 장의 카드가 있죠? 6장의 카드가 있죠. 정시는요? 3장의 카드가 있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머릿수가 많이 뽑고 그 다음 선택지가 넓은 수시 쪽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시로 자 단순화시켜서 난 수능 점수 수능 무조건 잘 봐서 대학 가야지. 네,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라면요. 주로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냐면 재수생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 난 정시로 대학 갈래 라고 한 친구들이 있으면요. 꼭 전해주세요. 걔네들만큼 공부를 아니 걔네들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어디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시파 친구들,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이야기했었을 때 보통 입정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만 자기는 정시파라고 하는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은 그냥 뭐 왠지 수능 때는 수능 성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공부도 안 하면서 자기는 정시파라고 주장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정말로 무섭게 정시파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재수생들 뭐 컨설팅 할 때 보니까 그 친구들은 요즘 하루에 한 권씩 문제를 풀 정도로 엄청난 양을 풀어 제끼고 있습니다. 만약 정시로 대학 가고 싶으면 그 정도 같이 풀어 주셔야지 이게 네, 경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제 학생들은 어떻게든 수시 준비 고3 1학기 때까지 수시 준비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수시 쪽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시 준비를 할 때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대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로 절반 이상을 뽑잖아요.
학생부 교과 그럼 내신 성적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무조건 내신만 잘 따야겠네요. 네. 여기서 이 숫자의 함정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학생부 교과 56.7%, 학생부 종합 거의 한 30% 정도 선발을 하죠. 논술은 워낙 소수니까 제외시켜 놓고 나서 교과하고 종합 비교했었을 때 당연히 교과가 훨씬 더 많은 인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신 성적 때문에 정말 내신 성적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아요. 내신 성적 중요해요. 중요한데 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모든 과목 퍼펙트하게 다 1등급을 받아와야지 1.0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경쟁이 치열한 교육 특구 지역 같은 경우 진학 실적이 좋은 그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대학도 그걸 알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교과하고 종합 이렇게 지금 비중이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의 함정은 뭐냐면요. 이거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라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로 더 많이 뽑습니다. 자, 뒷장 보시게 되면요.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쭉 내용 나왔습니다. 수시 정시 비교를 해놓고 지금까지 달라진 형태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쭉쭉쭉 이렇게 보셨을 때 현재 고3, 현재 고2 자,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자꾸 학생부 교과의 인원이 증가하고 비율도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에요. 이거를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자,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학생부 교과 27,000명, 학생부 종합 38,000명. 지금 어떤 걸 더 많이 뽑죠? 학생부 종합이잖아요. 자, 앞에서 전국의 모든 대학을 놓고 봤었을 때 전국의 모든 대학 같은 경우는 15만 4천 명을 교과로 뽑고 종합으로 8만 1,000명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 자, 어때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2만 7천 명을 교과로 선발을 하고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가 다 교과가 몰려 있는 거예요. 분위기 이해 가세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즉 수도권 지역의 대학일수록 교과보다는 종합을 더 선호한다. 왜요? 잘하는 애들 뽑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신 성적만 좋으면은 그것보다는 내신 성적도 좋으면서 학생부도 잘 관리가 돼 있고 거기에 추가로 수능 최저학력까지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세 가지의 무기가 주어집니다. 내신 성적이라는 무기와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무기와 수능 성적이라는 이 세 가지 무기가 주어지는 거죠. 자기가 3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나는 학생부보다 내신만 올인할 거야. 라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고요. 나는 수능 성적으로 끌어올릴 거야 라는 친구들. 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전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이쪽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6년간 수능 지원자 중에 수시 모집 지원자 비율 이게 뭐냐면요. 자, 수능 접수를 하고 나서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년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특히 고1, 고2 때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자기는 정시파라고 주장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친구들이 고3 1학기 딱 마치고 나면요. 딱 그때 가서야 그제서야 그래도 수시 써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능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90%의 학생들이 수시에 지원을 한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제발 수시 준비 계속해서. 근데 수시 준비가 별게 아니에요. 학교생활 그냥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내신 성적 잘 받고 수업 충실하면서 요즘 비교과라고 불리는 것들 뭐 입시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자동봉진 뭐 이런 것들 이젠 다 죽었거든요.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수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 다음 계속해서 수시 준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한 45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조금 많이 넘어오셨죠? 이제 수시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아직은 잘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지금 강조체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 내년에 우리 아이 첫 번째 중간고사, 그러니까 아무튼 내신 성적 받아오면서 그때 학생들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나는 정시로 대학 갈 거야. 그때 정말 제가 말한 게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려주세요. 고3 1학기 때까지 꾸준하게 그냥 열심히 하자. 계속 응원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네, 어떻게든 수시 준비 포기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자,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과 논술 이렇게 수시 전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정량적으로 학생부를 평가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내신 관리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수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등수.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무조건 등수 싸움이 된다. 등수는 한 학기가 마치고 나서 그 한 학기의 원점수를 바탕으로 내 등수, 등급이 나온다는 거. 등급은 과목별, 학기별로 산출하게 되고요. 내신은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요즘 분위기상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성적 관리 안 가요. 2학년 때 다 끝나버립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교육과정 편성표. 자, 제발 내신 포기하지 말고 당연히 4등급보다는 3등급이 좋고요. 3등급보다는 2등급이 좋아요. 하나라도 끌어올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학생부 관리. 학생부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이에요. 성적하고 연결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특이라는 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각 과목별로 과목 담당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는 그 세특이요. 그걸 통해서 학업 역량을 최대한 어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늘상 강조하는 게 너무 전공 적합성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 학생들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린 대학에 가는 목적이 공부하러 간다. 물론 공식적으로 공부하러 그 학과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진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취업만을 생각하면서 특정 직업으로 이 전공 적합성을 묶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큰 틀에서 이 계열 적합성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학들에서도 특정 학과로 선발하는 것보다 요즘 계열 모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학과 선택은 대학교 2학년 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공 적합성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자, 근데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아이들 때, 자, 지금 현재 고1 친구들 때부터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올해 고3들부터 많은 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지금 폐지했거든요. 고2, 고3 때 자소서 지금 다 폐지되고 고1부터는 모든 학교가 다 폐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자기소개서는 안 써도 되겠죠.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하지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학생부 관리에 그만큼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은 대학에 제출되는 자료가 학생부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변명을 못 하잖아요. 자기소개서라도 있어야지 뭐라도 좀 내가 학생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뭔가 만회할 뭐가 생기는데 아예 그냥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어떻게 수정 못 해요. 그냥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면은요 대학 측에서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1학년 때부터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것을 관리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어차피 지금 뭐 자세히 설명드려봤자 뒤에서 학생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은 하겠지만 지금 자세히 말씀드려봤자 오히려 헷갈리시니까 내년에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부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모의고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시 준비인데 왜 모의고사 준비가 필요해? 자, 우리 친구들은요. 고1, 고2 때 3월, 6월, 9월, 11월 네 차례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역 교육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3, 6, 9, 11 1년에 네 차례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고요. 자, 모의고사 성적표에 뭐 점수도 나오고 이것저것 다 나오는데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백분위라는 것을 제공을 해요. 백분위는 자기의 현재 전국에서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구나. 자, 그 말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의 급이에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수시 준비할 때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정시로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기준을 잡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자, 이거 체크해 두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모의고사 성적을 관리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성적, 이 모의고사 성적으로 수능으로 대입을 시키면 그게 내 정시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 기준선을 경북대를 잡아놨어요. 제가 정시로 경북대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자, 경북대랑 비슷한 점수대의 대학들이 동국대, 건국대, 홍익대 이 라인이거든요. 수시 준비를 할 때 제가 자, 이 정도의 점수대가 된다면 수시 준비는 어디를 하면 좋죠? 중앙대, 경희대, 뭐 외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대학교들의 수시 준비 지원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대학교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대학교 학과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를 확인하면서 그 대학에 맞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정시 기준선에 따라서 제가 만약에 정시에 자, 모의고사 점수를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중앙 경희 2급을 갈 수 있다. 자, 기준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정시 기준선이. 그러면 수시 준비는요. 서성급, 성균관대, 서강대 뭐 이 정도 하고요. 스카이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모의고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모의고사 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그 우리가 속칭 이렇게 얘기하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분위기가 잘 안 잡혀 있는 학교들에서는 모의고사를 마지막 시간까지 즉 탐구 영역까지 끝까지 열심히 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 혼자만 끝까지 열심히 친다는 것도 사실상 많이 힘들고요. 아침 8시 40분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탐구 끝나면 4시에 만 5시가 되는데 그때까지 나 혼자 막 한다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분위기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시 준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략 틀 잡히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자, 제발 이것도 옛날 이야기예요.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내신 공부는요. 그냥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수업에 더 집중해서 잘 정리해 나가시면 내신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내신 문제 스타일 자체도 학교 선생님들도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 많이 응용해서 출제를 하시거든요. 문제 유형 자체가 거의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가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내신 1등급이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는 확률 41.4%, 수능 2등급 46.1%. 자, 이런 식으로 내신 잘 나오는 친구가 수능도 잘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반대인 게 수능 성적 잘 나오는 친구가요. 내신도 잘 나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해요. 내신 따기 불리한 학교, 정말 공부하기 빡센 학교,
뭐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요, 아무리 내신 성적이 안 나와도 2등급 때 초중반까지는 나와요. 자, 그런데 반대로 내신 성적 잘 나오는 친구인데 모의고사 성적은 안 나오는 경우는 정말 흔해요. 정말 많아요. 내신은 1점대 극초반이 만들어지는 친구인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까 같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내신 관리만 잘한 친구들은 문제풀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되게 그랬었어요.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 즉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 해보면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아무리 안 나와도 잘 만들어 나가요. 그 학교, 막상 학교 안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는 증거죠. 반대로 내신 성적은 극강인데 정말 좋은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무시 못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왜 성적이 안 오르지? 왜 점수가 안 오르지? 그 고민할 시간에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정말 힘들 정도로 자기가 정말 이 정도면 후회 없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좀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작년 수능 완성의 표지 모듈로 우리 펭수가 나왔었는데 펭귄 공부법 들어보셨어요? 날진 못해도 꾸준히 헤엄친대요. 고3 1학기 때까지 정말 꾸준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학생들한테 보여, 강요라고 하긴 뭐하지만 계속해서 좀 자극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힘드시죠? 지금 1시간째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데 이런 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사는 드리지만 요즘 영상으로 워낙 많이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한 20분 정도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올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은 많은 학교들에서 교과 전형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없다고 말씀드렸죠. 서울대는 유명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균형 선발, 지균. 한 고등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고등학교에서. 자,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세계 3등급, 세계 영역에서 3등급을 받아라, 이 정도로 좀 완화시켜 줬고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서류 70%, 면접 30%. 서울대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내신 0점 몇 등급 차이 이런 것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지금 연고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전형들이지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추천 전형이 없었어요. 원래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있었습니다. 추천 전형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 자, 기존에 없던 학교들에서 새롭게 생기는 학교들, 그리고 교과로만 선발하는 이런 학교들 확인하시면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올해가 첫 해라서 지금 각 학교들에서 고3 학생들한테 추천받고 싶은 학교들을 선택해서 오라고 해요. 자, 우리 아이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그 등수 안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내신 2점 뭐 한 3등급, 2.4등급이에요. 자, 그 2.3, 4등급인데 전교에서 4% 안에 들어갔어요. 5%, 4%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을 해봤자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한 2점대 중반 등급이 나오면 차라리 추천을 받느니 안 받고 다른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나중에
학생들은요, 아까 설명드렸던 세 가지 무기, 내신 성적, 학생부, 수능 성적 이 세 가지를 고3 1학기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으신 뒤에 3학년 1학기 때 최종적으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뭐지? 이걸 바탕으로 전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거죠. 1학년 때부터 나는 교과로 갈 거예요. 난 종합으로 갈 거예요. 난 논술로 갈 거예요. 난 정시로 갈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세요. 그러면서 입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자, 2022학년도 이건 수도권 지역에도 작년에 없다가 다 추천형들이 새롭게 생겼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교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교과 전형의 숫자가 늘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아이가 정말 고3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 때 내신, 1점 몇 등급의 내신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민할 게 뭐냐? 모의고사 성적은 어때? 세 번째, 학생부는 잘 관리가 되어져 있을까? 추가로 자,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무슨 학과에 지원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의치 쪽에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공학 계열로 지원할 것인지, 부모님과 학생의 의견 차. 특히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서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항상 거의 이 라인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1등급 때 친구들 같은 경우. 자, 1등급 때 내신 성적이 나오면 서울대 직윤을 받던가 아니면 전교 이렇게 2명 안에 못 들어가면 일반 전형으로라도 지원합니다. 자,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아까 학추로 받았을 때 내신 성적 중심이다 보니까 이거 지원해 볼만 할 수 있겠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자, 저는 그냥 학종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경북대, 여기가 지역이 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북대 카드는 한 장 정도는 쓰시거나 아니면 납치를 당할까봐 경북대를 안 쓰시는 케이스도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안정으로 하나를 잡아두시면서 지원하십니다. 자, 2등급 대 친구들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상황은. 자, 지원학과 쭉 들어가는데 서울대 직윤 못 받겠죠. 그래서 일반 전형을 쓰겠고요. 내신 2등급 때는 아무리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학종, 뭐 연대 학종, 연대 논술, 서성급의 학종 이런 식으로 보통 쓰십니다. 자, 그 다음 3등급 대 친구들은요. 자, 3등급 대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스카이는 좀 많이 힘들겠죠. 그러면서 서성급의 논술, 중경급의 학종, 경북대 학종과 논술, 영대 교과, 계명대 교과. 자, 3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남대 교과 이게 쓰는 게 아니라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여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시 지원선. 제가 정시로 경북대를 갈 수 있는데 내신이 3등급이에요. 그럼 여기 안 쓰죠. 쓰면 납치당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최종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것은 자, 지금 이 자료가 뭐냐면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학생들 중에서 지역균형 선발은요. 각 고등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런 전교 1등, 2등 주로 받겠죠. 자,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수능 최저 미충족자 비율이에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를 제외하고는 3개 영역에서 2등급을 받으면 통과였었습니다. 합격이 아니라 수능 최저 통과예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이 중에서 3개 영역에서 2등급을 받으면은 수능 최저 통과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으세요? 미충족자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전교 1등, 2등인데 각 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인데 수능에서 3개 2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3개 2등급. 가능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못 맞춰요. 그 정도로 최저 맞추기 힘들다는 거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지역별로 서울, 대도시, 그다음 도지역 이렇게 분류했었을 때 그나마 서울과 광역시 같은 게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내신 따기 빡센 학교, 내신 따기 좀 쉬운 학교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서는 오히려 미충족자 비율이 훨씬 더 높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양대학교라는 대학교의 입시 결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서연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대학 라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몇 년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서울 지역 한양대학교는 네,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교예요. 자, 그랬더니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의 합격자 내신 평균 보세요. 1점대 극초반의 내신 등급이 나오죠. 1점대 극초반인데 왜 한양대를 갔을까요? 더 높은 데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서연고를 안 가고 여기를 지원했을까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높은 내신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다 높은 수준의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내신 성적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엔 경북대학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자 이거는 뭐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3년치 자료 다 공개해 놨으니까 보시는 방법을 위주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자 영어 영문학과 3합 8 이게 뭐냐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에서 등급 합 8을 맞춰야만은 최저 통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모집 인원 5명이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5명 모집을 하는데 39명이 지원했대요. 39명이 지원해서 경쟁률 7.8대 1의 경쟁률이 나왔는데 자 39명 중에서 수능 최저 3개 합 8을 맞춘 친구가 1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반도 안 되죠. 그래서 경쟁률이 3대 1로 줄어버렸습니다.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추가 합격 최종 번호는 6번까지 들어갔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5명의 최초 합격자가 나왔죠. 여기다 플러스 6 해보세요. 그러면 최저 통과한 15명 중에서 11명의 학생까지 합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합격자 평균 등급이 자, 이때만 그런 거예요. 2.56이 평균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명 중에 70%니까 한 3등 정도, 4등 정도의 성적이 내신 성적 2.94가 나왔고요. 교과 전형인데. 자, 수능 최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화학과도 역시 3합 8이었습니다. 8명 모집인데 49명이나 지원했대요. 49명이나 지원했는데 경쟁률 굉장히 높잖아요. 저 못 가면 어떡해요? 자, 최저만 맞춰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49명 중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 애가 몇 명이에요? 9명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3합 8. 그런데 추합 1번까지 합격을 했대요. 왜요? 8명이 최초 합격을 했고요. 추가 합격 1명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요? 최저 맞춘 애가 9명밖에 안 되는데요. 최저 맞추면 무조건 합격했다는 뜻이죠. 이해 가시나요? 작년에 화학과 같은 경우는 최저 맞추면 무조건 합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입학자는 네 3명이 입학했네요. 왜요? 9명이 합격했는데 자 9번까지 합격했는데 왜 3명만 입학했을까요? 여기와 다른 데 같이 합격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간 거겠죠. 이제 대입 조금 방향 보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교육과 한번 보실까요? 경북대학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기학과일수록 수능 최저가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수학교육과 행정학부 이런 데는 3합 6 이렇게 내용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자, 수학교육과 5명 모집이었습니다. 37명이 지원했대요, 작년에. 자, 그래서 7.4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5명 7.4대 1 수능 최저 몇 명 맞췄죠? 10명 맞췄네요. 추합 몇 번까지 됐죠?
45번까지 됐죠. 최초 합격 5명에 네, 어때요? 역시 최저 맞추면 무조건 합격이었다는 거죠.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이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이 친구가 우선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의치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자, 치대 한번 보실래요? 치대. 자, 치대는 이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로 분류를 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10명 모집이었습니다. 380명 지원했습니다. 와우, 많이 지원했죠. 자, 그런데 380명 중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이 52명이었습니다. 52명 중, 자, 추합 21번까지 됐으니까 31등까지 합격을 한 거죠. 그 친구들의 내신 성적 이렇게 내용 나오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오늘 이 설명의 영상 보시고 나서 경북대학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설명회를 하거나 컨설팅을 진행할 때도 이 경북대학교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경북대학교는 이렇게 딱 최저 인원을 아예 공개를 해주는 학교라서 많은 대학교에서 이렇게 딱 공개하지 않습니다. 입시를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뭐 우리가 지금 고3 때 원서를 쓰시는 게 아니니까 입시를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능 최저라는 게 중요하구나.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하고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부 학과만 추려서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경북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3개년치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북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자, 올해 조금 달라졌죠? 자, 경상대학 3개 합 6,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행정학부는 3개 합 7. 자, 이렇게 바뀌었고 내년부터 또 달라지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수능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수능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수능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올해 첫 해입니다.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자, 올해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 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국어는요 4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상대평가 등급, 즉 등수가 중요한 상대평가 등급으로 산출이 되고요. 공통과목으로 독서하고 문학이라는 과목을 치르고요. 선택 과목으로서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 1을 하는 구조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요. 수학은 3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단답형이 9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공통 과목으로 수 1과 수 2가 치러집니다. 그 다음 자, 선택 과목으로 확통,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연 계열을 희망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 중 이렇게 대학에서 지정을 거의 해놨어요. 우리 대학교 자연 계열을 올 거면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라. 확통은 다 인문 계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어 같은 경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평가로 산출을 합니다. 100점 만점 중에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점수가 지워진 상태로 등급만이 제공이 되는데 자, 절대평가라고 해서 문제가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평가면 문제가 쉽게 쓰니까 뭐 내가 1등급 받을 거야? 못 맞춰요. 힘들어요. 자, 국영수 중심으로 좀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한국사는 필수 과목인데 사실 많이 어렵지도 않고 절반 정도 맞추시면 되거든요.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있는데 보통 인문계열 친구들은 사회탐구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고 자연계열 친구들은 과학탐구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자, 특히 자, 지금부터 이제 융합형 수능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 이렇게 전체 17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2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현재 고1부터요.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지원하기 위해서 2과목을 무조건 필수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리 1, 화학 1 선택해도 서울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2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 거란 말이죠. 굳이 우리도 2까지 준비하시기보다는 우선 기본적으로 점수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들 준비하시면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의고사 관리 좀 제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모의고사 쪽 관리를 하시면서 모의고사도 3월, 6월, 9월, 11월 꾸준하게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는 거, 이거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수능, 국어, 수학, 문항수 및 배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형태니까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무슨 과목 선택해야 돼요? 현재 우리 지금 예비 고1 친구들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딱 어디에서나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 과목 위주로 심화까지 준비를 하세요 라고. 왜요? 공통 과목, 선택 과목 34문제, 11문제, 전체 45문제 중에서 공통 과목 34문제 나오죠. 배점도 76점 배점 나왔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공통 과목이 뭐예요? 수일, 수위 30문제 중에 2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거기다 74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은 8문제 출제되고 26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선택 과목이 더 중요하잖아요. 공통은 다 맞출 거 아니에요. 자, 수 1, 2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수 1, 2 심화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깊고 정리를 잘 심화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 공통 과목이 중요한 이유 또 하나 있어요. 점수를 산출을 할 때 이게 수능 성적표거든요. 수능 성적표에 원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점수라는 것은 우리 아이의 시험지를 채점한 점수를 원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점수를 제공하지 않고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선 표준점수는 이 표준 편차를 바탕으로 Z점수를 구한 뒤에 Z점수를 곱해서 이 표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험마다 지금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항상 제가 100분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100분위는 현재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정시에서 우리가 정시에 지원할 때는 표준점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 100분위는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00분위는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만약에 100분위가 96이 나왔습니다. 95가 나왔어요. 100분위 95, 100에서 95를 빼주세요. 그럼 몇 퍼센트죠? 5%. 상위 5%예요. 상위 5%다 보니까 등급이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00분위가 96이 나왔습니다. 100분위 96, 100에서 96 빼주세요. 몇 프로죠? 4%죠. 상위 4%니까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100분이라는 말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아이들의 비율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내 성적보다 낮은 성적대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더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이 뭐냐면요. 국어,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등급이 잘 나오느냐, 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 절차를 거쳐서 점수를 산출을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점수를 계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수가 만들어진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이걸 봐주세요. 배점 비율을 반영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별 표준화 점수의 가정합 산출. 말 복잡하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배점 비율대로 가정치를 준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배점. 아까 공통 과목 수학 같은 경우는 74점 배점돼 있고 선택 과목 26점 배점돼 있었죠. 공통 과목 받은 점수에 0.74를 곱해주고요. 선택 과목 받은 원점수에 0.26을 곱해서 합산하는 형태인 거예요. 아직도 어렵죠? 이거 봐주세요. 예를 들어 같은 선택 과목을 택한 두 수험생이 똑같이 원점수 90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A라는 학생은 공통 과목을 70점, 선택 과목을 20점 받았어요. 그래도 원점수는 90점 나오겠죠. B라는 학생은 공통 과목 65점, 선택 과목 25점, 그래서 90점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최종 표준 점수는 배점 비율이 높은, 즉 공통 과목 원점수를 높게 받은 A가 B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 고1 그리고 고1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수능 준비를 해 나갈 때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뭐죠? 국어와 수학 모두 공통 과목을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점 비율이 높으니까요. 이해 가시겠죠? 네. 그런데 네. 이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가실 때가 많으시니까 틈틈이 또 앞으로 이런 기회 있으면 또 비슷한 내용 또 설명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도 열심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 조금 오버했는데 마지막까지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학생부, 우리의 세 번째 무기 학생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이거는 누가 만든 자료냐면요. 서울대학교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재학생의 수학 능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고 언어 사용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돼 있으며 창의적 사고 및 유연성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량적인, 즉 점수를 친구들이 잘 맞추는 정답 맞추기식의 교육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많아 이해에 익숙한 학생들은 서술형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워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냐? 수동적인 학습이 아닌 주도적인 학업 습관이 들어있고 불굴의 집념으로 포기하지 않고 학업 과정까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우수한 학생, 지식을 쌓는 데만 노력하기보다는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다음 뭐 이런 내용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관리할 때 신경 써야 될 내용이 오히려 저는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향성이요. 자, 인적상, 학적상, 출결 등을 통해서 지원자의 성실성, 자기관리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겠고 세특을 통해서 학업의 기초 소양, 그 다음 뭐 진로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과 열정, 우리가 생각하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성과 인성 영역들, 세특과 행특을 통해서 지원자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학생부 어느 항목 하나라도 놓칠 게 없다는 뜻이죠. 또한 자기관리 역량은 무엇이고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무엇이고 각각의 역량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어떻게 찾아서 평가를 하는지, 지금 그 내용들을 정리해 드린 거거든요. 일부러 자료집에 다 넣어놨고요. 네, 꼭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잘해요. 내가 공부 잘해요. 그런데 결국 입시는 제가 지원하는 학교에서 저를 선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달라진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교과라고 불리는 항목들이 대거 줄어들었고,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능력 및 교과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쪽이죠. 세특 같은 경우는 과목당 500자가 기재가 됩니다. 방과후 학교 영재 발명교육 실적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고요. 세특은 가장 중요합니다. 고3 때까지 5개 학기 동안 대략 한 40과목 정도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0글자씩 40분의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셔 보세요. 2만 글자입니다. 거의 뭐죠? 위인전급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세특에 대한 관리. 세특도 요즘 고등학교에서는요. 선생님께서 100% 다 써주시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제출하라는 자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학생들이 제출한 걸 그대로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자료를 받아서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해서 많이 올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대부분 제대로 작성도 안 하고 생각도 없이 쓰기도 하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추천서가 없어지면서 이게 추천서를 대체하고 있고요. 자율활동, 자율활동은 학교 행사입니다.
학교 행사인데 이제 그 행사 자체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자율활동에서 학업이나 인성, 관심 분야를 어필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요. 동아리는 이제는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자율 동아리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다음 연간 500자까지 기재할 수 있고요. 학교의 공식 동아리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특기사항 미기재. 실적이 뭐냐면 시간인데요. 시간도 반영하지 않겠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그냥. 그다음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장래 희망 쓰는 거 있잖아요. 장래 희망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공 적합성만 강조하지 마세요. 그 분야에 대한 관심,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홈페이지에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수상경력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상경력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독서활동도 이제 대입에 반영하지 않아요. 우리 고1 친구들부터 지금 달라진 내용들이거든요. 독서활동도 대입에 반영 안 한대요. 책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죠? 설마요. 네, 독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독서를 통해 이 독서를 저희가 어디다 쓰냐면요. 세특에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하다 보니까 너무나 양이 많아져서 독서활동 사항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각 과목별로 학기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수업 시간에 내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서적을 찾아서 읽게끔 그리고 그 내용이 세특에 기재가 되게끔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학교생활 기록부의 특징은 수업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더라. 이제는 학교 수업 중심으로 비교과 쪽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왜요? 다 없어졌잖아요. 수업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현장에 나중에 이제 좀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나면은 또 현장에서 질의응답까지 같이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딱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준비는 3년 내내 꾸준하게 해야 한다. 대신 우리는 수시로 대학에 간다. 이제 저 문장 이해 가시죠? 수시로 가야 됩니다. 자,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는 같다. 한 번의 시험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수능에서 자연계열을 선택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중 택1 과학 2과목을 준비하셔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무엇이든 나한테 유리한 것을 만들자. 선택은 언제 한다고요? 3학년 1학기 마치고 나서 수시 원서를 쓸 때 선택하는 겁니다. 수시는 준비된 자를 위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꾸준하게 준비하시면서 자기 걸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런 입시에 대해서 이런 설명회 같은 거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영상으로라도 정말 필요하잖아요. 많이 알고 계셔야지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만 해 이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부모님들도 이런 기회에 좀 많이들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뭐 교육과 입시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늦어도 하루 안에 답장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1시간 반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